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낄낄거리고 좋아했더니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네. 역시 하락은 거칠게 나타나는 것 같아. 뭐 많이 떨어질 악재가 있었나요? 많이 올랐잖아. 그게 최대 약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떨어질 때 됐어요. 제가 보기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뜨릴 만한 리스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런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성장주에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코스피는 그래도 잘 방어를 했습니다. 0.46% 하락 정도에 그쳤고요. 코스닥이 오늘 2.6% 하락했습니다. 네. 다시 900이 깨져서 8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외국인도 1,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000억 매도, 기관이 네. 2,000억대 매도, 개인이 한 5,000억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도 갑자기 이렇게 튀더라고요, 어제부터.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뭐 전쟁 무기 팔겠다고 하니까 환율이 튄다. 근데 뭐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뭐 하여튼 그 환율 금리 차이도 있고 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보다도 원화 약세가 조금 더 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섹터가 오늘 ST바이오센서가 10%나 급등했네요. 뭐 올해 초 인수한 회사가 뭐 진단 시약이 FDA 승인받았다는 호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네. 보험 섹터가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네. 네, 뭐 IFRS 17 도입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에 금리가 조금 다시 상승을 해서 그런가 보험주들의 좀 방어주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동양생명, DB손보 이런 데는 3%씩 상승을 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 전쟁 리스크 불거졌을 때 잘 올랐던 음식료 섹터가 오늘 세 번째로 올랐네요. 네. 뭐 CJ 시푸드 같은 데는 8%대 상승했고요. 고려산업 이런 데는 뭐 항상 러시아 전쟁 때부터 그때 좀 많이 급등했던 회사인데 4%대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뭐 롯데칠성, 선진, 사조시푸드 2%대 반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섬유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BYC, LF, FNF 전부 다 2%대 골고루 하락했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히토류 그렇죠. 제재 우려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철강금속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일 알미늄, TCC 스틸, 현대 BNG 스틸, 포스코 스틸 리온, 사마 알미늄, 알루코 이런 데서 5에서 10% 사이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그 IRP, ISA 그 레터,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제안 그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강 예전에 혹시 ETF 제안했을 때 철강 ETF 싸니까 하자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철강 ETF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신고야, 신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신고가가 났으니. 의외의 신고가 업종 ETF가 있어요. 의외에. 건설도 그렇죠. 예, 건설도 그렇거든요. 이게 올라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톤으로.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바꾸자. 뭐 이런 톤의 글을 썼습니다. 건설 ETF도 사실 추천할 때의 아이디어는 이제 건설업종 업황의 반등이었는데, 그렇지. 사실 바닥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거기 제일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뭐 사실 건설 투자한 게 아니라 2차전지 투자한 2차전지 ETF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생각도 않게 2차전지 수혜를 받았다. 한 주도 없는데 2차전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때 당시에 포스코 케미칼 비중이 좀 큰 건 알았거든요. 예. 근데 뭐 좋은 회사니까 그냥 뭐 크게 신경을 안 썼고, 네. 뭐 그래도 메인 아이디어는 건설이었는데, 네. 요게 이렇게 주도를 해서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는 문의가 있었어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많이 견인을 했고 비중이 이렇게 많이 더 높아졌고 너무 많이 최근에 급등을 해서 이제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직접 해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똑똑하시네, 진짜. 네, 그만큼 잘 체킹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네, 오늘 오전에 그렇게 단행을 해서 오후에 늦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장 끝나기 전에 보내려고는 했는데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더 싼 ETF, 우리는 뭐 항상 최고로 싼 ETF만 고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진짜 싸다고 골랐는데 운빨로 땡기는 거야.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는 도대체 어떤 운빨이 작용을 해줄까?
봅시다. 네. 저 거지 같은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이게 장기 게임이거든요. 장기 게임에서 이렇게 안 깨먹고 톡톡 먹으면 늘어요 분명히. 진짜 꼭 늡니다 이렇게 하면.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철강 금속 의약품 섹터도 조금 약했습니다. 바이오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조정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좀 세게 맞았습니다. 영국의 CPI 나온 것도 조금 우려 요인인 것 같아요. 전년 대비 10.1%나 CPI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 9.8보다 상회를 했고요. 2월 달에 영란은행 전망이 9.2였는데 이것보다 한 1%포인트나 높게 나와서 이것도 위험자산 투시 마커에 좀 영향을 끼쳤던 요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의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뭐 인도적 지원, 뭐 재정적 지원 2차원에서 그쳤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그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기 제공을 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라는 이제 외신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러시아 대통령에서 또 한 반응을 보였죠.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한다면 이건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전쟁 리스크가 좀 커져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안타까운데 외교를 딴 거 몰라도 이런 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 너 좋아 이러면은 바로 차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지금 너무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나? 네. 근데 어쨌든 그렇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밀당이라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녀 관계도.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 정부 내에서 관료들 사이에서 뭔가 합치된 의견이 나온 건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국방부에서 이 관련해서 언급도 했었는데요. 군사 지원 검토 지시는 그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말하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국방부에서 또 이렇게 정반대되는 의견이 나온 거 보니까 아직 뭐 합치된 의견이 안 된 것 같고 인터뷰에서 했던 언급이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보면서 나도 욱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항상 욱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워잖아 주변에서 항상.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민감한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내 의도와 다르게 조금만 뭐 말의 토시 같은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대신 이 방산주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는 많이 올랐던 거.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던 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바이옴도 한때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급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 오늘 고바이오랩도 12% 하락, 지노맨 컴퍼니 7%대 하락했고요.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은 오늘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메리톡스 매드팩토도 한 60%씩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62조 원 규모로 반도체 지원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소부장 업체는 뭐 수출에 대한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하락폭이 좀 덜 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회사들은 뭐 4, 5%씩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1%가 안 되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현대로템 관련해서 1분기의 전차 수출 실적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오늘 방산주 상승 가운데서도 현대로템의 상승률이 12% 가까이 제일 좀 높았었는데요. K2전차가 올해 5대 정도 폴란드에 인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 실적이 잡혀서 작년도엔 27억이었는데 올해 2,360억 정도로 많이 의미 있게 좀 늘어났고요. 통관 이후에 고객사가 이제 검수를 합니다. 근데 검수에 합격하면 이제서야 이제 매출로 인식이 돼서 조금 차후에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 부문은 수출 실적이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번에 전차 수출이 좀 메꿔줄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은 올해 한 2,400억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전년도 1,800억 대비 한 33%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K2전차 1,000대 정도 수출 본계약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뭐
조 단위의 추가 계약이 또 논의 중이라고 해서 최근부터 좀 안 그래도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폴란드 수출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렇죠. 폴란드군의 자국 전력 증강을 위한 것일 뿐이다.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왜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그냥 하려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건 진짜 좀 안타깝네. 네. 네. 저도 그 발언을 한 것만 이제 봤는데 어떤 뉘앙스에서 그 전에 네. 전후의 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영향이 좀 오늘 시장에는 영향이 좀 끼쳤던 것 같고요. 네. 2차전지도 그동안 잘 나가다가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실제로 가격이나 한 게 조금 실적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매출은 그래도 잘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나 해서 그런지 판매 대수가 36%나 늘어났고 네. 반면에 판매 단가는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예상치 부합했는데 가격이나 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면 보통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붙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데 네. 반대 효과가 좀 작용을 해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한 24% 정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뭐 25억 불이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네. 네, 근데 시간에서 6% 하락한 영향이 2차전지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테슬라가 빠져도 국내 2차전지 주들은 막 잘 나갔거든요. 잠깐 오전에 빠졌다가 막 도로 상승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보였네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뭐 리비안, 니오 이런 전기차 회사들은 상승폭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니오도 마이너스 7%, 리비안 마이너스 4% 이렇게 했고 포드랑 GM도 4%, 2%씩 하락을 해서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LNF가 특히나 이제 8% 정도 하락을 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어저께 거의 뭐 10% 가까이 이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다 8% 넘게 하락을 해서 반납을 네. 좀 했습니다. 네. 대부분 뭐 한 4에서 6% 정도 하락을 했고 LNF 같은 경우에는 교환사채 발행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600억 규모로 좀 발행을 했는데 시설 자금의 4천억, 운영 자금의 2,600억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해외에다 발행하는 거라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환 대상은 이제 자사주입니다. 예전에 하이닉스가 교환사채 발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고 그리고 할증이 된 게 이번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하이닉스도 할증 발행했는데 이번에 LNF도 약 30% 정도 할증 발행해서 교환가액이 43만 8천 원 정도 굉장히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하이닉스도 발행했을 때 3% 정도 하락해서 뭐 며칠 뒤에 다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것도 근데 크게 오래 끼칠 영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 대비해서 규모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건 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돈이 들 거예요. 네. 짱은 몰라도 끝도 없이 돈이 들 겁니다. 거의 한 25, 6년까지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매수 매도 결정할 정도의 변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조금 조심해야 될 업체들이 좀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1분기에만 사업 목적에 2차전지 추가한 업체가 코스닥에는 16개 그리고 사업 목적 변경을 예고한 곳까지 포함하면 20개 코스피까지 합치면 90개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이 중에는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많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시장 화랑에 틈타서 뭔가 자금을 한번 땡겨보자. 그럼요. 네, 이런 의도로 접근한 회사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이미 발행 공시를 한 이후인데 그 발행을 앞두고 이렇게 사업 목적에 추가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잘 선별을 투자자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가 하면 정말 돈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샘플만 만들 게 아니라면. 예. 돈 엄청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상증자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큰 회사들도 지금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도 2차 전지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이미 금양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유상증자 안 했나?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자기 시총 이상 유상증자 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시총이 2천억이었거든요. 스타트하기 전에. 그 이상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몇천억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갖고 돈은 안 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의 목록이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미디어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세가 너무 커서 다 떨어져서 마감은 하긴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좀 미국이 배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의 수혜를 좀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기술 교류와 국내 기업 투자 유치도 좀 힘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참여 기업이 122개인데 이 중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제일 많네요. 21곳으로 17% 비중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한번 다음 주 방문 이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티웨이 항공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팬데믹 기간에 유일하게 항공기를 증편을 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네. 네, 상위 4개 LCC가 직원 수가 10% 정도 감소를 했고 항공기 수는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직원 수가 10% 정도 감소했다는데 이거는 진짜 퇴직한 직원만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무급휴직이나 뭐 이렇게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은 아마 포함이 안 되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여객 수요가 근데 갑자기 반등을 하고 있죠. 1월부터 해서 일본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코로나 이전 19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는데 증편 속도는 상당히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티웨이는 그 중에 유일하게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기를 증편을 했습니다. 19년도 1분기에 25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 30대로 20%나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고객만 있으면 그 담을 캐파는 충분히 늘려놓은 상태였고 거기다가 운임도 한 20% 이상 상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도쿄 갔다 오는데 40만 원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티웨이 항공은 조심해야 될 게 항공료보다 화물이야, 수화물. 수화물. 아, 그 추가 요금이요? 저 20몇만 원 냈어요. 15km 이내로 자르셔야죠. 완전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네, 집에 돌아올 수도 없고. 네. 네, 뭐 그래서 항공기 증편한 덕에 1분기 국제선 여객이 2019년에 94%까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 뭐 네.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국제선은 운임 급증으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국제선 여객 평균은 60%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기를 증편하면서 잘 대응했던 게 이제 와서 잘 먹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적 성장세가 좀 네. 실현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한투에서 얘기하기는 1분기 만에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의 연간 영업이. 그렇죠. 과거에 냈던 네. 22년도까지만 해도 100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났었는데 23년도에는 플러스 1100억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 1000억대의 영업이익이 앞으로는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운임이 단기 급등한 영향도 있을 거고 예. 수요가 이번에는 폭발을 하지만 이제 조금 안정화되겠죠. 그걸 고려해서 24년도와 25년도에는 컨센서스는 뭐 800억대 정도로 조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장에도 티웨이 항공은 혼자 3% 정도 상승을 했고 다른 애들은 뭐 보합이거나 조금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뭐 오늘 우장창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전히 뭐 2차전 대장주는 살아있죠. 그래서 안 떨어지고 옆으로 행보하길 바래요. 걔네들이 그렇게 많이 밸류가 올라간 것처럼 다른 주식들도 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금상첨화인데 안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네. 지수를 그래도 잘 지켜주는 게 네. 낫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우리도 저만큼 올라야지 하고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네. 아무래도 대장주가 위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영향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쪽치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